대주님이 무슨 일 새로 하려고 그러셔요? 아, 저는 지난주에 오픈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뭐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3일 만에 네. 그 위에 동파돼서 온수 배관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가게가 복권방이요. 그 가게가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오늘 뭐 로또를 받고 싶다 그런 분이 오지를 않나, 복권방을 하시는 분이 오지를 않나.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가게 자체도 특이한 업종인데 네. 천장에 그렇게 물도 터져가지고 네. 일도 시작도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 가게를 그냥 계속 여기에서 이제 버텨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좀 옮겨서 다른 곳에서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건지. 하시는 동네가 어디예요? 하남 미사 신도시 아, 쪽에. 미사요? 예. 신도시? 이 네. 가게를 얻기까지도 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네.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자리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었고 네. 내가 왜 그랬냐면 대주님이 올해는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올해는 하시면 안 되는 운이었어요. 근데 조금 너무 서둘렀다고 그래. 어? 대주님이 누구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는 참 힘든 분이야. 되게 마음은 되게 온유하고 저기 한 것 같은데 내가 고집이 세갖고 누구 밑에서 뭐 말을 듣는 게 아빠는 싫어. 그냥 그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참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37, 8부터 내가 뭔가 해보려고 자꾸 마음은 먹었다고 그러셔. 예. 아니에요? 맞아요. 예. 37, 8부터 그러고는 싶었는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걸 계속 뭐 이래저래 못하시고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정말로 큰맘 먹고 올 봄에 이제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나 봐. 네. 맞아요. 네. 근데 참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한두 달은 어떻게 그냥 다 될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참 뭐 내가 뭐 특허권을 따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게 하나 얻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갔다고 그래. 아빠 오늘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이게 너무 조금 빨리 너무 시기를 좀 빨리 당겼다고 그래요. 어? 하나 그 신도시 그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요? 네. 그 왜 오피스텔 많고 막 따닥따닥이는 네, 딱 거기입니다. 거기에요? 네. 거기 몇 번 가보긴 했거든. 거기가 터가 앵간히 센 데가 아니야. 그래요? 거기는 일반인들도 장사를 하는 분들도 절대 나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그냥 터 안 닫고는 할 수가 없는 데야. 지금도 뭐 안 그래도 가게가 오히려 나가는 추세라서. 거기가 작년 완전히 재작년에 잠깐 반짝은 했는데 맞아요. 지금 딱 비어있는 공실도 너무 많고요. 네. 들어왔던 사람도 몇 나가는- 개월 못 버티고 다 나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까지 이게 뭐 크게 제가 뭔가 노력을 해서 장사를 하는 업종도 아닌데도 그렇죠. 뭐 이거 웃기게 3일 만에 그런 사단이 나고 어제는 고치는데도 또 물 샜어요. 한 분은 가게 놀러 오셨다가 정수리에 물을 맞아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싶더라고요. 그냥 멍해요 요즘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가 터가 그렇게 센 만큼 그 지역이라면 지금 그 건물들이 올라간 지 불과 4, 5년? 그쵸.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신축인데 이게 누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 거죠. 뭐 20, 30년 돼서 노화가 돼서 이래서 저기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새 건물에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가게 아까 보셨지만 그 통 자체가 두 개로 붙어 있어가지고 난 못 봤어요. 예, 좀 무리해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임대를 트진 않았는데 같이 임대를 해서 같이 세를 주기 시작하는. 근데 뭔가 기둥을 상황인데. 건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뭐 건드릴 것도 없었죠. 근데 하나가 사단이 나니까 반쪽은 쓸모없는 팔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지금 둘 다 그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사실 뭐 고민 중인데 당연히 저기 이 사람은 그냥 접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데 얼른 옮기던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해서. 예. 접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자리는 아니에요. 네. 본인들이 아빠 은혜, 대주님 은혜 지금
내가 장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양력으로 풀어드릴게요. 본인들은 음력으로 하시면은 이제 헷갈리시니까 네. 양력으로 1월 내년 2월은 가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너무 서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 내가 금전도 존해를 봐야 되고 괜히 말 그대로 관제 아닌 소송에 내가 지금 더 휘말리게 된 거잖아요. 집주인이 어차피 그거는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쉽게 그걸 집주인이 배상을 하겠냔 말인 거죠.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그러려면 이게 말 그대로 관제 시비수가 붙는 거잖아요. 아빠가 지금 이 안 좋은 수준 더구나 이제 생일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 생일 어디 가서 아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가서 뭐 좀 보고 하지 그랬어. 그러게 너무 급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사업권 자체가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오픈 안 하면은 아니 올 봄에 그렇게 하려고 네. 마음 먹었을 때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하지 그랬어. 그러게요. 아, 어디 가서- 터라든지 이런 데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장사 운 하고 싶은데 물어본 적은 장사 없어요. 운이 들어오는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좀 그러게요. 물어보고 하지 그랬어. 이렇게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오면은 그래요. 오늘도 그나마 이 사람이 저 끌고 와가지고 여쭤보기나 한번 해보네요. 아빠 네. 여기 솔직히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잖아.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냥 멍하게 있었죠. 네. 멍하니까 정신도 그런 없고. 데다가 아빠가 네. 점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 솔직히요? 아니 뭐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재미로 뭐 타로나 봤을까. 아빠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장사라는 게 솔직히 돈만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네. 장. 그러니 나한테 그게 맞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운이 맞는 건지 그거를 좀 물어보고 하지. 왜 본인은 한 번씩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왜 안 물어보고 참았냐고 그래 언니 보고. 저 보고. 어디 가서 물어는 보고 싶었는데 그걸 왜 참았냐고 그래. 근데 저한테 집중하느라 어. 제 거만 신경을 쓴 거죠. 제 앞날과. 네, 제 신랑이 이렇게 큰 일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 신랑이 본인이 내가 이 왜냐 본인이 그런 마음을 먹었었단 말이야. 내 신랑이 이거를 해도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가서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대. 근데 그냥 내 생활에 급급하니까 그냥 마음만 그냥 불현듯 먹고 넘어가고. 어쩌겠습니까? 그래 뭐 괜찮습니다. 이 사람 워낙 아이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뭐라고 하는 게 스타일이라서. 아니라 그런 네. 마음이 있었는데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걸로 지금 금전 손실을 뭐 안 본 게 아니잖아 본인들이.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진짜 올인하다시피 네, 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몰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두 분이 다행히 그래도 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조금 버티고는 있지만 응?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식은점패하고 머리 싸매고 누웠을 거야. 근데 저는 그 가게를 얻는다고 했을 때 너무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곳이었는데 예, 이제 거기를 못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게를 구하다 보니까 거기를 하게 됐는데 날짜를 저는 생각해가지고. 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 너무 싫었는데 별로였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날짜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가는 게 별로 싫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분명히 이제 결론은 났네요. 네.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내년 2월 3월 가면 네. 아빠가 이제 다른 데 자리가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시작하세요. 그때 가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장사라는 게 물론 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계지만 분명히 내가 장사를 하려면요 더 고사는 지내주고 하세요. 아 예. 어? 전혀 뭐 생각지도 어. 못했었어요. 네. 내가 네. 이제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젊은 분들이니까 네네. 어떤 집을 들어가면 되게 편하고 어떤 집을 들어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집은 되게 멋있는데도 나하고 그냥 뭔가 불편하고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이뻐도 내가 입어서 불편한 옷이 있고 남들은 그냥 별로라는데 내가 입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지역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내 운까지 맞아야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장사하는 분들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같은 장소예요. 갈비집 하던 분이 거기서 돈을 잘 벌었어. 내가 그러니까 더 큰 데로 이사 확장을 해서 나가니까 그 자리에 장사가 잘 됐던 건데니까 어떤 사람이 권리금도 세게 주고 그렇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쭉 망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주인이 바뀌었는데 또 괜찮아지고 이건 왜 그러느냐면 자기 운과 그 터와 이게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할 시기와 운이 맞고 이 터하고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아는 분들이 꼭 거의 대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80% 90%는 여기 와서 다 물어보고 가세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걸 다 보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안 되면 이제 하다가 근데 그거를 안 믿고 그냥 시작을 했던 분들이 꼭 이렇게 다 터지고 나서 와. 그러면 그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 참 우리도 난감해. 응? 그러니 그렇게 정리를 지금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지금 다 뺀다고 하고 하면은 다음 달 초 중반이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빠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나와서 다른 곳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미사 신도시에서는 나오시고요. 하남 쪽에서 하고 싶으시면요. 그 미사 신도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차라리 그 하남 덕풍시장이나 그쪽 대로변들 큰 길가 있죠. 하남시청 그 라인 큰 길이요.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쪽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하남이 되게 크잖아요. 네. 초이동 쪽이 아직 개발이 좀 덜 됐잖아요. 네. 황무지처럼. 네. 초이동 쪽은 가면은 별론가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거기는 안 돼요? 시기상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게 복권방이잖아요. 그렇죠. 복권방이면은 이게 오다 가다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면서 맞아요.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아빠가 하시는 일은 특성상 내가 사는 거주자도 물론 저기 하지만 복권이라는 건 왔다 갔다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조이동 같은 경우는 아직 황무지예요. 진짜 덕풍동 그쪽은 덕풍동. 알아보지도 않았다. 생각도 못 하셨죠. 네. 그냥 하남 쪽만 머릿속에 있으셨지. 그리고 웃긴 게 거기다 몰려 있어요. 지금 이 신규 입점자들이. 다 신도시라고 하니까 사람 다 마음이 모르는 거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빠 말씀대로 사람 마음이 비슷해요. 신도심 일단 왜냐면 깨끗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젊은 분들이 그래 깨끗하고 이왕이면 거기면은 이제 주상복합들로 이제 이게 형성화된다라는 이거에 그렇죠. 앞으로 기대감도 그렇죠. 커지고. 기대감도 커져요. 근데 아빠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아무리 거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이 몇만 가구는 된다고는 하지만 상가에 들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 지역을 가보셨으니까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느끼죠. 전혀 이동성이 없는 지역이에요. 딱 묶여있는 지역이에요. 그냥 오며 가며 사람들이 거기를 들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덕풍동은 아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장 쪽에 그 하남시청 라인이 아니면 신장로 이제 신장 넘어가는 그 길 쪽 거기는 이동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맞아요. 많이 왔다 갔다. 거기는 이동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오히려 내가 100m 거리 제한만 잘 지켜가지고 기존에 뭐 있는 가게라든지 이런 잘 고려해서 그쪽으로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빠지고 나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좀 결정이 좀 되네요. 이제 답이 좀 나오세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보입니다. 네. 계속 이게 왜 특히 물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은 그 로또 제일 잘 되는데 스파라고 상계동이 있어요. 네, 알아요. 이름도 스파야. 네. 야, 물벼락 맞았는데 이거 여기 대박짜리 아닌가 뭐 이런 솔직히 쓸데없는 생각도 좀 들고. 계속 그러는 거야. 얼마나 잘 되려고 물이 2번이나 터져 막 이러는데 이게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빨리 이제 그러니까 아빠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냥 인간 마음에 끼워 맞춘 거고요. 우리가 속설 중에 그 말이 있어요. 대박이 나려면 불이 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귀신이 드글거리는 지역이라고 그래야 돼. 우리가 연예인들 쉽게 말해 연예인들 뭐 녹음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그러면 대박 터진다고 그랬죠. 아, 예,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장사 되는 집에 불이 나면 더 잘 된다고 그런단 아, 말이에요. 그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아빠 물새서 좋을 일은 없어요. 그러네요. 어느 지역이든 아빠 수맥이 흐르면 안 돼요. 그 집안의 수맥과 천장에서 이게 아니 물폭탄 그러니까 맞는 어느 거는 지역이든 수맥이 흐르면 안 된다는 건 그거는 물이 순환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건 아빠 그 터가 뭐 수맥이 많고 이게 아니라요. 쉽게 말할게 부실공사예요. 아, 그래서- 부실공사예요. 아, 너무 인건비에 이 현장비에 이걸 맞추려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계획 세우는 날짜에 하려고 너무 서둘러서 한 것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마진을 남기려고 딱 부실공사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답은 그거예요. 그럼 전 이제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이제 로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었고 네. 내년부터는 네. 어느 정도는 조금 풀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괜찮을까요? 네. 아빠가 네. 아까 말했지만 37, 8부터 뭔가 하려고 마음은 자꾸 먹었지만 참 그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셨었던지 뭐 장사를 했던 건지 간에 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마음만 앞서고 뭔가 될 거는 같았는데 현실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참 열심히는 살았어. 그래도 젊은 나이에 내가 누구한테 의지 안 하고 열심히는 살았고 정실히는 살았고 남을 해끼치지 않고 참 무던하게 열심히는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 말씀하신 37, 8쯤이었지. 이제 10몇 년 다닌 직장 그만뒀었어요. 그러고 허송세월 하다가 정말 그 10년 동안 정말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없어요. 아빠 운이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그냥 사회의 사람 이제 일원으로서 그냥 사회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저겠지만 사람이 금전이 따르는 시기가 있고 내가 풀리는 시절이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보면 결혼은 참 잘하셨어요. 내가 모질랄 때 여기 그쵸, 이 기운으로 받쳐서 살 수가 있었고 내가 좀 모질랄 때 이 기운으로 받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두 분이 참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성격상 둘이 되게 안 맞아. 안 맞는데도 의외로 또 잘 맞아 두 분이. 이 조율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 아빠가 43 이제 셋부터 풀리라는 운이에요. 내년부터. 그래서 내 걸로 이제 다져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빠가 그걸 시작을 하셔서 조금만 한 2년, 3년만 넘어가고 45, 6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제 자리 잡고 금전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모아질 거예요. 이 운대들이 있어요. 조년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따랐었어도 이게 안 모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어느 정도 좀 따라주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내 아빠 같은 경우는 20대, 30대에는 내 돈이 없으라는 사실이야. 그랬나 봅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니었어.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 돈이 안 모였어. 꼭 들어오는 것만큼 뭐가 나갈 일이 꼭 생기고 생각지 않게 자꾸 일들이 벌어졌어. 왜 그러는지 모르게 자꾸 일들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의 못 줬죠. 돈을 바깥에서 세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장이가 당연히 미안하고 저기는 했지만 이거는 두 분 다 운이 그래요. 제 운은 좀 어떤가요? 저는 양력이거든요. 양력이세요? 네. 나도 양력이지. 지금도 양력으로 봐주신 거야. 언니가 잠재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그건 들어보셨어요? 늘 삼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늘 힘들어 그렇게? 늘 힘들어요, 늘. 언니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요? 뭐 몸으로 몸을 자꾸 쓰는 게 네, 보여서. 맞아요. 몸도 쓰고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쓰는 게 보였나 봐. 언니네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 계셔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언니네 집안에 네. 지금 부모님 다 살아 계세요? 네.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셨어요? 성당을 다니셨었는데 지금은 다 안 다니세요. 십자가가 보여서 물어본 거야. 네. 십자가가 보여서 물어본 거야. 언니네 우리네처럼 무당할머니 있었다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언니네 집안이 우리네처럼 이런 가물들이 참 많이 세요. 아, 금십초문이에요.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네 가물들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만히 지금 봐보세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들 몸으로 내가 부딪혀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이지 그냥 얌전히 앉아서 하는 직업은 없다고 그래. 그쵸. 그쵸? 네. 다 몸으로 뛰고 저기 해야지. 평범한 사무직이나 뭐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서 하는 직업들은 없다고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본인 뭐 운을 풀어드릴게요. 이제 했지만 이 아빠하고 좀 이제 아빠네 집안도 그렇다고 우리네처럼 이런 무당줄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있으니까 서로 맞고 사는 거예요. 본인네 같은 경우는 우리네처럼 많이 빌고 살았다라는 분명히 할머니도 계시지만 여기는 또 특이하게 할아버지가 많이 빌고 사신 분이 계셨다고 들어와요. 우리네처럼 공을 많이 쌓고 살았던 할아버지가 들어오세요. 이분이 그렇다고 꼭 우리네처럼 이렇게 법당을 가지고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람을 위해서 많이 빌고 누구를 많이 가르쳤던 분이 계셨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네 줄처럼 이렇게 많이 빌고는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이 솔직히 여기도 노력하는 거 비해 열심히들 많이는 잘 안 이뤄지는 형국이었어요. 응? 교회 안 다니시는 거는 맞아요. 네. 언니 보고 뭐 무당집을 다녀라, 점집을 다녀, 이제 뭐 무당집을 다녀라, 절을 다녀라가 아니라 내 그런 줄이 있는 거는 알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지금 사주를 보자면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적이고 본인도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내 몸 안 다치고 가면은 잘 사는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이 다 내년까지는 조금 고력이 따르고 조금 힘든 수준은 오지만 내후년부터는 그래도 본인도 금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내년부터요. 내후년부터요. 네, 후년부터요. 네, 내후년부터요. 본인이 지금 이제 음력으로 생일을 변화를 해보니까 1월 달이에요. 내년 1월 달까지는 이래서 아빠가 아까 이거 음력으로 변화하기도 전부터 아빠가 2월 3월 돼야 네. 할 수 있다라는 게 엄마가 생일이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이면서 본인 이 생일 달 이제 여기는 아빠 운도 있지만 이 운에 같이 편승할 수 있는. 그렇죠. 장사를 할 수 있는 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 직업은 내가 물론 돈은 받고 일은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내 기량을 네.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빌려서 네. 기량을 이렇게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몸은 힘들어도 그 내 기운을 뿜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 지금 언니께서는 건강하게 지금 웃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인들은 급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까지 열심히는 살았지만 금전이 안 되고 네.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장사는 그렇게 하지만 언니도 지금 그 일을 하시면서 근데 언니 어디로 이동하려고 그러세요? 이동수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아, 들어왔어요? 응. 이동수가 들어오고 본인이 그런 마음 먹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이동 필요인들이 가르쳐 주시니까 응. 이동하는 거 맞아요. 하세요.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하세요. 왜 신랑 거는 그렇게 또렷이 그 자리 접고 다른 데로 옮겨 분명히 일러주면서 내 거는 왜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고. 그럼요. 네. 그냥 그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재면은요 언니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그 대신 언니가 지금 여기서 이동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거기서 언니가 이렇게 시비수가 붙고 구설수가 따를 것 같아요. 이동하는 곳에서. 아니 이동하려고 지금 하는 곳에서. 아, 지금 일하는 곳에서. 네. 많이 이미 붙었어요. 그쵸?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붙어서. 나가면 돈이 어찌됐건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지금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벌써 한 12개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뭐 잠깐 쉬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러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 올 때도 그렇게 이렇게 탐탁치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는 맞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쵸. 기가 딸리죠? 네. 근데 일이 막 너무 힘들거나 막 뭐 몸을 막 대단히 많이 쓴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다른 일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신랑 가게도 말했지만 네. 내 터하고도 맞아야 네, 돼요. 그러니까요. 어. 안 맞았던 안 거죠. 맞았던 거예요. 네. 언니 기운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거기만 있으면 그냥 한숨이 나오고요. 그리고 몸이 자꾸 깔아지고 이렇게 네. 축축 늘어져요. 네. 분명히 내가 이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막 기운이 났는데 네. 문만 여는 순간 내가 기운이 쭉 빨린단 말이에요. 그 터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또 그런 데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언니 보고 잠재라고 그랬잖아요. 잠재다 보니까 내가 수가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거길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어쩔 수 없이 현실상 그냥 조건상 맞춰서 네. 들어갔던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이게 제일 크지. 네,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네, 버티는 그러다 보니까 거죠. 이제는 몸도 아파요. 그럼 아프죠. 네, 몸이 아프고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멘붕이 그냥 오잖아요.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축축 늘어져. 네, 이제는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되나 하고는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워낙 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언니는 집에서 살림만 못해요. 네, 살림 못해요. 못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신랑이랑 같이 같은 네. 일도 네, 못해요. 못해요. 그냥 저대로 가야 돼요. 가야 따로따로 네, 가야 돼요. 네, 네, 네. 둘이 그냥 집안에서 잠시 이렇게 보는 부부로서는 괜찮은데 네, 네, 이 일로서는 두 분이 절대 맞을 수가 없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빠는 아빠대로 그렇게 내가 네. 말한 대로 하시고 예, 예. 본인은 그렇게 이동해서 옮기세요. 그럼 돼요. 나중에 제가 몇 군데 저기 좀 고민을 해서 네. 여쭤보러 여쭤보러 한번 와요. 오세요. 예. 네. 오세요. 와서 네. 네. 순차적으로 조금 이제는 좀 제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알아볼 건 좀 알아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당하면 당하는 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 둘 다. 그게 이럴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럼요. 네.